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행세지를 했던 전과사범 이재명과 그의 세력들, 또한 좌파 언론들, 김만배가 총동원된 부산저축은행 사건,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잡기 위한 거대한 대선 공작 사건이죠. 자, 문재인이가 터질 게 터졌습니다. 부산저축은행 비리, 민정수석 당시에 59억 원에 달하는 수임료를 꿀고 겠으며 지금 문재인과 민주당 발칵 뒤집어 엎었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부산저축은행 비리를 덮게 만든 사람은 문재인, 민정수석 당시 금감원 조사 책임자에게 선처를 부탁, 비리 축소, 그 뒤에 문재인이가 소유한 법무법인이 은행으로부터 59억 원의 수임료를 받은 사건. 첫째,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이 부산저축은행 측 부탁을 받고 검사 중인 금감원 책임자에게 선처를 부탁한 사건. 둘째, 금감원 영업 정지되었어야 할 비리 발견하고도 부산저축은행에 기관 경고 등 가장 느슨한 처벌을 내린 사건. 셋째, 그 뒤 문재인이 공동 소유했던 법무법인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단순한 빚 독촉 업무로 59억 원의 수임료를 받은 사건. 노무현 정권 시절의 사건. 넷째, 문재인의 전화를 받았던 금감원 국장도 부산저축은행에 정보 제공하고 2억 원을 받아 실형 선고. 다섯째, 부산저축은행 영업 정지로 6조 원대 피해 발생. 2012년 3월 문재인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25%의 지분을 가졌던 법무법인 부산은 2003년 문재인 민정수석이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금감원 조사를 무마해준 뒤 문재인의 법무법인 부산이 이 은행으로부터 59억 원의 수임료를 받았다라는 요지의 주장을 한 당시 새누리당 이종혁 위원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었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부산지방검찰청은 2012년 8월 30일 피고소인 이종혁에 대하여 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월간조선 기자는 부산지검의 불기소 사건 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를 입수 2012년 11호에 실었습니다. 다음은 검찰의 결정서의 핵심 부분. 문재인 후보가 2003년 청와대 민정수석을 할 당시 부산저축은행 그룹 조사를 담당한 금감원 유모 국장에게 전화를 해 압력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는 부분. 유병태 금감원 전 비은행 검사 1국장, 박형선 부산저축은행 그룹 대주주의 진술에 의하면 2003년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 비서관이 부산저축은행 그룹 검사를 담당하고 있던 금감원 유병태에게 철저히 조사하되 예금 대량 인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처리해달라라는 취지로 전화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렇다면 문재인이 금감원 유모 국장에게 전화한 의혹이 있다는 기자회견 내용은 진실에 부합한다고 판단된다라고 당시 검찰의 핵심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검찰 결정서의 핵심 부분, 문재인 후보가 지분 25%를 가진 고소인 법인이 2004년에서 2007년 부산 이저축은행으로부터 59억 원의 뇌물, 청탁, 로비 성격의 수임료를 받은 의혹이 있다는 부분, 부산저축은행 그룹의 부실 채권 추심 소송 위임 내용을 확인한 결과 2004년부터 2007년 사이에 부실 채권의 지급 명령 신청 등
사건의 수임료로 부산 제2저축은행이 고소인 법인에 문재인의 법인에 약 59억 원을 지불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렇다면 이정yok 위원회 고소인 법인이 2004년에서 2007년 약 59억 원의 수임료를 부산 제2저축은행으로부터 받았다는 부분은 진실에 부합한다라고 당시 검찰 결정서에서 밝혔습니다. 월간조선 이정년 기자는 금감원이 2003년 7월 7일부터 17일까지 부산 및 부산 제2저축은행, 부산저축은행 계열사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뒤 작성한 특별검사 귀임 보고서의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금감원은 다음과 같은 부산저축은행의 비위 사실을 적발했다는 것입니다. 부산저축은행은 타인 명의 이용 대출 등 변칙적인 방법에 의한 자금 조성 및 시세 조정 등 자금 불법 운영, 주식 취득 신고 등 불이행, 배당금 부당 지급,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지급, 여신 부당 취급, 거액 대출한도 초과 취급, 자산 건전성 분류 업무 불철저 등이 적발이 됐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부산 제2저축은행은 타인 명의 이용 대출 등 변칙적인 방법에 의한 자금 조성 및 모 회사 주식 취득 등 자금 불법 운영,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여신 부당 취급, 거액 대출한도 초과 취급, 자산 건전성 분류 업무 불철저 등이 적발됐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위에 적시된 비리는 너무나 종합적이고 구조적이고 노골적이라 부산저축은행은 금융기관이 아니라 금융사기단이라고 부르는 게 정확할 것이다라고 언론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문재인의 전화 이후 이런 비리가 덮어졌고 시정도 되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금감원이 2003년에 이런 어마어마한 이 부정을 밝혀내고 이 영업정지, 검찰 고발을 하였더라면 부산저축은행 그룹이 국가와 사회에 끼친 6조 원의 피해는 물론이고 다른 저축은행에 대한 조사로 확대되어 수십조 원의 총 피해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고 약 10만 명의 피해자도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금감원은 문재인의 전화 이후 부산저축은행의 중대한 비리를 파악하고도 임원 문책 요청 및 기관 경고라는 가장 낮은 단계의 처벌을 하고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에 대하여 월간조선은 2012년 11월호에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부실, 비리, 금융기관에 대한 조치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높은 단계가 합병 또는 다른 금융기관의 인수, 영업정지 등이라면 가장 낮은 단계가 금융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문책 요구이다. 금융감독 기관에서 수십 년 일하고 현재 대학에서 교수직을 맡고 있는 A씨는 당시 금융감독원 조치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당시 지적 상황을 볼 때 당연히 영업정지를 시켰어야 했습니다. 서민들이 은행에 맡긴 돈으로 부산저축은행이 사기를 쳤다는 것이 밝혀졌는데 가만히 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기관 경고, 임원 문책한다고 해서 고객들은 이를 알 수 없었습니다. 금감원은 은행의 부실을 고객에게 알릴 의무가 있음에도 책임을 회피한 것입니다. 또 저축은행은 주주가 실권을 갖고 있어서 이사 등 임원은 허수아비입니다.
이들을 징계한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솜방망이 쳐버립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이 기관 경고 등 금감원의 조치는 향후 문제가 될 때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면피용으로 실질적인 대책이 되지 못했다라며 부실저축은행 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사태를 무마시키는 폭탄 돌리기를 계속해 결국 2011년 부산 지역 서민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긴 부산저축은행 사태를 촉발시켰다라고 월간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상세하게 밝혔습니다. 검찰 수사 발표문에는 이렇게 적시되어 있습니다. 영업 정지된 부산저축은행 그룹 비리 전반에 대한 수사를 통해 대주주 등 신용 공여, 자기 대출과 업무상 임무에 위배한 부당 대출 등 6조 315억 원 규모의 불법 대출, 부당 대출 1조 2천억 원 정도의 사기적 부정거래, 2천억 원 규모를 비롯한 3조 원대의 분식회계와 112억 원의 위법 배당 등 저축은행의 구조적 비리를 적발하였다라고 검찰 수사 발표문에는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천문학적인 규모의 금융사기는 2003년도에 적발된 비리가 시정되지 않고 계속해서 커진 결과입니다. 문재인 수석의 전화 이후 영업 정지되었어야 할 부산저축은행이 솜방망이 처벌만 받고 금융 사기를 계속하는 사이 문재인 수석이 공동 소유하였던 법무법인은 이 은행으로부터 부실 채권의 지급 명령 신청 등 사건을 수임하여 노무현 정부 시절에만 약 59억 원을 벌었다라는 사실은 충격적입니다. 부실 채권의 독촉이란 주로 카드 및 독촉으로서 외부에서 변호사를 따로 선임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간단한 일이므로 59억 원이란 큰 액수는 검찰 결정문대로 뇌물성을 위심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입니다. 정권의 실세였던 문재인 수석이 비리를 조사 중인 공무원에게 철저히 조사하되 예금 대량 인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처리해 달라라는 취지의 전화를 한 것 자체가 잘못입니다. 이왕 전화를 하였다면 이렇게 말했어야 옳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금 대량 인출 사태를 각오하고서라도 더 많은 피해자를 막기 위해 철저히 조사하고 엄정 처리하여 재발을 방지하고 다른 저축은행도 살펴봐 주세요 라고 했었어야 했습니다. 문재인 민정수석의 선처 부탁 전화를 받았던 유 씨는 저축은행 비리 수사 때 이 은행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4부는 2억 1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병태 전 금융감독원 국장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2억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업무상 알게 된 금융기관 직원에게서 거액을 받아 금감원의 직무 공정성과 신뢰를 해쳤기 때문에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금감원 검사 이 편의를 봐주고 정보를 제공한 대가로 퇴직 이후에도 이민영 은행 부회장에게서 매월 300만 원씩 모두 2억 1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했었습니다. 부산저축은행이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금융사기를 벌이는 걸 금감원이 밝혀내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게 된 결정적인 동기는 바로 문재인과
유병태의 역할이 매우 컸다라는 게 일각의 주장입니다. 두 사람 모두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금전상의 이득을 보았다는 사실이 이 의심을 짙게 하고 있습니다. 유병태 씨는 뇌물성 돈을 받았고 문재인은 공동소유 법무법인이 뇌물로 의심받을 만한 59억 거액의 수임료를 받았습니다. 문재인 민정수석이 공직자의 윤리에 충실하였다면 2003년에 막을 수 있었을 저축은행 비리는 2011년까지 지속되었으며 총 피해액만 50조 원, 피해자만 10만 명, 이들이 떼인 돈은 5천만 원 초과 예금액 5,132억 원, 후 순위 채권 8,571억 원을 합쳐 1조 3,700억 원. 10만 명의 대부분은 문재인이 좋아한다는 서민들이었으며 특히 부산 서민들이 많이 당한 사건입니다. 자, 이에 대해 지금 언론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본질이 무엇입니까? 문재인과 민주당의 거대한 카르텔이 터질 게 터졌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